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람난 배우자에게 네. 이런 말 하지 마시라. 이게 두 글자씩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두 글자야. 네.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꼭 이런 말, 이런 거. 그럼 뭐 뭐겠습니까? 많이 하는 그 설득, 호소, 헌신 에이. 뭐 이런 거 말고요? 아니야, 좀 뭐지? 새로워요. 항상 새로운 거 개발하시죠. 새로운 거를 개발하지. 맞아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질문. 질문. 질문을 하면 안 돼. 네. 질문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언제부터 만났냐, 무슨 사이냐, 아니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 자체가 넌센스. 아니 무슨 사이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질문한다? 아니 이미 알고 있는데도. 네. 그러니까 아내분이 어느 정도 증거를 잡은 거야. 근데 네, 내 네, 남편이 지금 바람피고 있는데 증거를 어느 정도 잡았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너 무슨 사이냐, 뭐 네. 어디까지 갔냐,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게 되면 일단 상대방이 들켜가지고 일단 추궁을 당하는 입장에서 머리를 번뜩 스치는 게 뭐냐면 아이씨 이거 왜냐면 일단 이혼을 무조건 전제로 바람핀 건 아니거든. 네. 일단 빨리 이거 수습해야 되겠다. 네. 그때 가장 제일 먼저 드는 게 도대체 얘가 어디까지 알고 있냐. 네. 그걸 가장 궁금해하는 거거든. 네. 어디까지 알고 있냐. 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게 어떻게 할 거냐. 네. 어떻게 할 거냐는 또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할 거냐에서 이혼할 가장 거냐, 나랑 이혼할 거냐. 아니 아니요? 이혼할 거냐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소송할 거냐? 상간녀를 어떻게 할 거냐. 거냐. 걔를 만날 거냐. 네. 걔를 소송할 거냐. 네, 상간녀 네. 소송할 거냐. 상간녀 그렇죠. 박살낼 거냐. 그게 가장 큰 관심사다. 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일단 정보력이 없다는 게 네, 네. 일단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굉장히 교만하게 만드는 거지. 교만해서 안도하고 교만하게 만든다. 아,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 네, 네. 안도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반드시 다시 붙게 돼 있습니다. 안도하고 교만했을 때는 다시 붙게 돼 있고 다시 안 붙게 돼 있는 경우는 어떤 네, 경우냐면 네. 고통과 공포를 극심하게 느꼈을 때. 네.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요지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고통과 공포다. 고통과 공포로 잡아야 되는데 자꾸 질문을 함으로써 정보력 없음을 노출하고 네. 그로 인해서 상대를 안도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바람에 더 바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질문하지 마시라. 질문하지 말아요. 두 번째 뭐겠습니까? 호소. 호소?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니, 근데 호소. 그건 저기지. 설득, 호소, 눈물, 헌신, 자학. 그 다섯 가지로 바람. 다 들어있는 것 그 다섯 같은데? 가지로는 바람을 못 잡는다. 그건 제가 그 5공식, 이건 이름을 못 붙였는데 5공식이야. 5공식. 바람 못 잡는 5공식. 다섯 가지 공식. 요건 안 된다. 그건 제가 늘 강조하는 거고. 그쵸. 새로운 거. 새로운 거야. 합의. 응? 합의. 아니야. 합의요. 시인하는 거. 아내가 시인하는 거. 네, 시인하는 거. 네. 그러니까 수긍하는 거. 아내가 수긍하는 거. 수긍하는 거. 그래. 배우자가 뭐, 네 어떤- 말도 일리가 있다. 왜냐면 이제 그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보통 바람을 피게 되면 네. 이제 굉장히 막 가스라이팅을 네, 뭐 네, 오히려 네. 상대방이 하죠. 그래서 막, 야, 네가 원래 그랬고, 네가 너 때문에 그런 거고, 네가 이래서 그런 거. 지적질과 꼬투리에 그쵸, 대해서 그쵸. 시인을 하는 순간, 네. 그거를 사실은 시인을 하게 되면, 아, 그래, 얘가 반성하고 있구나. 보통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 내가 이렇게 어떤 걸 지적질하면 상대방, 아,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많어. 그래,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 평생 살면서 당신도 힘들었게. 보통 이렇게 하면 나도 이제 마음이 그렇죠. 눈 녹듯이 이렇게 풀어지잖아. 그러면서 네, 이제 화합이 되는 거거든. 네. 화해가 되고 화합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진일보할 수 있게 이렇게 관계가 이제 나아가는데, 네. 바람을 핀 인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미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 피우고 있는 인간 앞에서 시인을 하고 수긍을 하는 순간 가스라이팅의 재료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자기가 옳은 줄 알아. 그러니까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네. 상대방이 시인했더니 진짜 시인한 줄 아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시인하고 수긍하면은 네. 받아들이면 진짜 자기가 옳은 줄 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눈 녹듯이 풀어지면서 그래 이렇게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 가속화되는 거. 봐, 너 그러니까 네가 그거 이제 그렇게 해놓고선 계속 그걸 위축시켜 놓고 상대를 위축시켜 놓고 상간자와 더 깊은 만남을 이어간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또 시인을 했기 때문에 네. 상대방 바람핀 내 배우자는 내가 시인을 하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떠들고 다니는 거지. 정당화시키는 거지. 네. 봐라, 너도 시인했던 거 아니냐. 네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다 시인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바람을 또 정당화시키고 이제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거나 자기 집안에도 알려지고 막 부모가 막 뭐라 그러면 아니 얘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거다. 나도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개소리 같은 소리를 막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얘기죠. 절대 시인하지 마시라. 이제 아내분이나 남편분 이제 외도를 겪고 있는 분들은 자기 확신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저 그렇죠.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그렇죠. 건가? 자존감이 낮아지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렇죠.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불신이 드는데 그럴 때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여풍당당 이 유튜브를 많이 들어야지. 여기에 많은 게 아내는 무죄다. 내가 늘 주장하잖아. 아내나 남편은 무죄다. 바람 피운 그 배우자 그 인간의 그 끼로 피는 거다 바람은. 그래서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지적질하는 거 그게 옳다면 일단 첫 번째 그래 상대방이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는 거가 진짜라면 진짜 그것 때문에 바람난 거라면 전부터 계속 그랬어야 됐다고.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바람 나고 나서 지적을 하는 얘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선우가 바뀌었다는 얘기. 두 번째 지적질한 걸 내가 고쳐. 보통은 막 고치려고 노력해. 왜냐면 너무 다급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바람이 났으니까 가정 지켜야 되니까 내가 초능력을 발휘해서 고친다. 아침을 안 먹겠다 그래서 안 차려줬는데 그거 가지고 지적질해서 아침 열심히 일어나서 차려주고 또 뭐 어떻게 하라 그래서 심지어 부부관계 뭐 이런저런 자세 열심히 막 야동보고 그거까지 따라 했는데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 안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교란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는 거에 자책하지 마시라. 그 교란시키는 행동을 정확히 간파만 해도 자기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바람이 있지만 알아도 이거는 바람이 나서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는 거다. 미쳐가지고 저 인간이. 남편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상대로 그대로 들어맞는 행동을 하면은 이제 더 파악하기가 쉬워지고 그래서 제 이 여풍당당을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이 이제 저하고 상담을 많이 신청하잖아요. 상담하러 뭐 아까도 오셨지만 그분들이 다 그래요. 자기 얘기 같대. 너무 똑같다는 거야. 다 그러죠. 어떻게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다 자기 얘기 같다는 게 공통적으로. 이거는 제가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리고 정확히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통찰했기 때문에 그 바람핀이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통찰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심리학 책 몇 줄 읽고 그냥 뭐 했다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전에도 제가 이제 재판 갔다 왔는데 그분 이제 남편이 이혼 소송 들어와서 기각을 지금 1년째 시키려고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되게 힘든데 오늘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간디님하고 1년 반 전에 상담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정확하게 다 됐다는 거예요. 남편의 태도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1년의 그 앞을 내다보는 그런 거라고 이제 아직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지 저도.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아내분 상담하러 오나 그러면 지금 아내분이 생각하는 제가 이게 하는 거에 한 2단계나 3단계를 앞서서 지금 조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라. 그럼 제가 왜 이게 이런 주문을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머리가 핑핑 도는 거지 아직까지도. 좀 교만하세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 안도하고 교만하면 이거. 스스로 되게 절제시키시네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 교만은 패망의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시인하고 수긍하는 거 하지 마시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혼에 대한 얘기. 이거는 늘 나오는 거지. 자꾸 틀리니까 이게 위축돼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또 제가 가스라이팅. 가출 이혼 약간 이런 거. 아니 가출은 아니지. 가스라이팅. 뭐 이런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기 때문에 이혼이지. 가출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 거고 이혼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마시라. 이혼을 지금 상태에서 이혼을 꺼내게 되면. 상간자한테 꺼내면 상간자는 너무나도 좋아한다 속으로. 왜냐면 상간자도 이미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고. 좋아 이혼할 수도 있지. 죽 써서 개줄 일 있냐고. 이혼 얘기 하지 마시라. 내 배우자한테 이혼 얘기를 하는 순간 내 배우자 이제 이게 들켰다 그러면 이제 상간자가 징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뭐냐 이거 왜 들켰냐 어떻게 할 거냐 당신. 그러면 이제 내가 이혼 얘기를 근데 그때 한 거야 내 배우자한테. 바람핀 배우자한테. 그럼 그 내 배우자는 쪼르르 그 상간자한테 가가지고 지금 내 와이프가 이혼하자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붙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여자는 또 희망을 품어 상간녀는. 그래 이혼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이혼 얘기는 요만큼 나중에 이혼은 급할 게 없다.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서
이혼도 제가 그러잖아. 이것도 이혼의 이제 공식이지. 제가 늘 하는 얘기지. 이혼도 다 이겨놓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라. 네. 이렇게도 비유하죠. 지금은 바람을 지금 한창 저렇게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불난 상황이다. 네. 불이 났을 때 내 집이 불타고 있을 때 결정하는 거 아니다. 일단 불부터 끄는 거다. 열심히 끄지. 아니 집이 불탈 때 119 부르고 나도 뭐라도 양동이라도 해서 이렇게 막 물 껴안고 뭐라도 이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최대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살림살이도 최대한 이게 끄집어내고 뭐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지 네. 않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끈단 말이야. 그때 여길 떠날 건지 안 떠날 건지 그 생각하지 않거든. 네. 일단 끄고 보는 거. 끄고 나서 네. 그 불탄 집을 보고 결정하는 거지. 네. 아, 내가 이 집을 고쳐서 살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아니다. 이거 집터를 두고 떠나야 된다. 이건 가망 없다. 이사 가야 되겠다. 그때 결정하시는 거지. 네. 바람을 잡고 나서 선명해진다. 또 내가 좀 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되고 또 바람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내 배우자가 했던 행동들이 쭉 보여줬기 때문에 네. 내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다 이겨놓고 하시라. 상간자 쳐내고 하시라.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요건 이제 정리하는데 3가지 하지 마시라. 네. 첫 번째 질문. 시인. 질문은 상대를 암도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네. 바람을 이어간다. 두 번째 시인하는 거. 네. 상대가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고 하는 거에 시인하고 수긍하게 되면 상대는 진짜 자기가 옳은 줄 안다. 맞아요. 그래서 아주 더 교만해. 이것도 교만으로 가는 거지. 네. 그래서 더 가스라이팅 하다 나를. 맞아요. 그 세 번째 이혼 얘기 꺼내지 마시라. 이혼 얘기 꺼내면 두 사람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다. 네. 이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혼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다 이겨놓고 하시라. 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상간녀한테 상간녀나 상간남한테 각서를 받으러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 각서를 받을 때 조금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 발견해서 각서 받을 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쓴 거예요. 문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남편을 만났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만남을 가지면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각서를 쓴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네,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연락을 하고 만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소송 중에 상간녀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각서의 그 문구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명확하게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그거의 액수를 미리 확정한 거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판결 나는 거네? 그래서 5천에서 조금 깎여서 4천으로. 엄청 많이 나온 거죠. 보통 4천이 나왔어요. 보통 2천을 넘겨서 판결 나기가 네, 쉽지가 그것도 않은데. 부정행위가 한 9개월 정도 돼서 그렇게 길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한 1,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각서를 잘 쓰셔가지고 그 금액이 또 이제 인정이 돼서 4천만 원 판결 나왔고 이제 상간녀도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각서도 가급적 네, 받으시는 게 좋죠. 각서를 쓸 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각서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부정행위를 명확히 시인받는 효력이 있고요. 그거는 남편한테 받은 각서도 마찬가지로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정행위 했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면 부정행위를 확인받는 이제 법률적인 문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간녀한테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뭐 위약금 내지는 위약벌 조항을 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걸 위반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을 넣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각서 그렇죠, 받을 그렇죠. 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뭐 샘플 같은 거 상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